서울 강남구 삼성동, 도시의 심장부의 우뚝 선 그랜드 임페리얼 호텔. 77층 최상층 볼룸의 문이 열리자 눈부신 광경이 펼쳐졌다. 수십 개의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천장을 가득 채우며 황금빛 빗줄기를 쏟아내고 있었다. 각각의 크리스털이 반짝일 때마다 마치 별똥별이 떨어지는 듯한 환상적인 장관이었다. 오늘은 서울 최고 재벌가의 아들과 평범한 가정의 딸이 만나는 결혼식. 하지만 이 화려함 뒤에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숨어 있었다. 웨딩홀로 들어서는 하객들의 모습부터가 일반적인 결혼식과는 달랐다. 여성들은 하나같이 샤넬, 에르메스, 구찌의 최신 컬렉션을 걸치고 있었다. 목에는 티파니 다이아몬드 목걸이, 손목에는 카르티에 시계가 반짝였다. 남성들 또한 맞춤 제작한 브리오니와 톰 포드 정장으로 완벽하게 무장하고 있었다. 어머, 저분 가방 봤어요? 에르메스 버킨백 크로커다일 에디션이잖아요. 5억은 좋게 넘겠는데요. 그런 걸 보면 뭐래요? 저기 테이블에 앉은 분들 보세요. 전부 대기업 회장들이에요. SF, LP한데. 오늘 이 자리가 얼마나 대단한 자리인지 알 수 있죠. 하객들은 서로의 재력과 지위를 은근히 과시하며 인사를 나누었다. 누군가의 새로운 사업 이야기, 최근에 구입한 강남 부동산 이야기, 자녀들의 해외 유학 이야기가 테이블마다 오갔다. 모든 대화에는 자연스럽게 금액이 따라붙었다. 그런 화려함 속에서 유독 눈에 띄는 테이블이 하나 있었다. 웨딩홀 구석 끝자리, 조명도 상대적으로 어둡고 메인 무대에서 가장 먼 곳에 자리한 테이블이었다. 그곳에 홀로 앉아있는 여성이 바로 박민정이었다. 민정은 연한 회색 저고리에 옅은 분홍 치마를 입고 있었다. 한복이었지만 명품도 화려한 자수도 없는 소박한 차림이었다. 머리는 단정하게 뒤로 넘기고 화장도 최소한으로만 했다. 목걸이나 귀걸이 같은 액세서리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의 앞에는 따뜻한 차 한 잔이 놓여 있었다. 민정은 조용히 차를 홀짝이며 웨딩홀 전체를 관찰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예리했다.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날카로움이 있었다. 신부 측 친척들이 민정을 힐끗거리며 속삭이기 시작했다. 저분이 신부 어머니라면서요? 정말요? 솔직히 호텔 청소하시는 분인 줄 알았는데요. 그러게요. 이런 격차로 결혼해도 되나 싶어요. 문화적 차이가 너무 클 것 같은데. 신랑 어머니는 파리에서 온 최고급 한복 입고 계시던데 참 대조적이네요. 시댁 측 친척들의 시선은 더욱 차갑했다. 이 결혼 괜찮은 건가요? 도윤이가 뭔 생각으로 이런 선택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재벌가 며느리감이라기엔 좀. 아무래도 집안 배경이 너무 다르잖아요. 하지만 민정은 그 모든 시선과 속삭임을 알고 있었다. 들리는 듯 모르는 듯 그저 차분하게 차를 마시며 앉아있을 뿐이었다. 그녀의 표정에는 분노도 당황함도 위축됨도 없었다. 오히려 어딘지 모르게 여유로워 보이기까지 했다. 사실 박민정의 삶은 결코 쉽지 않았다. 25세 남편을 잃고 혼자서 딸 지아를 키워왔다. 남편이 남긴 보험금으로 작은 식당을 열어 생계를 유지했지만 지아의 교육비를 대기 위해 밤낮으로 일해야 했다. 지아가 중학생일 때는 새벽 4시에 일어나 김밥을 싸서 학교 앞에서 팔았다. 지아가 고등학생일 때는 식당 일을 마치고 밤 11시부터 새벽 5시까지 호텔에서 청소 일을 했다.
지아가 대학생일 때는 주말마다 웨딩홀에서 서빙 아르바이트를 했다. 그 모든 고생 속에서도 민정이 절대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 하나 있었다. 바로 공부였다. 딸에게 부끄럽지 않은 어머니가 되고 싶었고,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준비하고 싶었다. 야간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30대 후반의 사법고시에 합격했다. 하지만 민정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다. 그녀는 단순한 식당 사장이 아니었다.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 부장검사로 재직 중이었다. 특히 경제범죄와 정치자금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특수수사부의 핵심 인물이었다. 민정이 소박한 한복을 입고 이 자리에 온 것도, 구석진 테이블에 앉은 것도 모두 계산된 행동이었다. 그녀는 오늘 이 결혼식에서 무언가 중요한 일을 할 예정이었다. 그녀의 손가방 안에는 검찰 고위 간부 전용 배지가 들어있었다. 그리고 차 안에는 단정히 다림질된 검찰 정복이 준비되어 있었다. 민정은 차를 마시며 웨딩홀의 모든 사람들을 관찰했다. 신랑 한도윤이 땀을 훔치는 모습, 그의 아버지 한재국 회장이 불안해하는 표정, 시댁 측 친척들이 과도하게 떠드는 모습까지. 특히 그녀의 시선은 신랑 테이블에 오래 머물렀다. 한도윤은 겉으로는 완벽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받고 있었지만 민정의 예리한 눈에는 그의 불안함이 그대로 보였다.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툭툭 치는 습관, 계속해서 시계를 확인하는 모습, 아버지와 나누는 짧은 눈빛 교환까지. 결혼식 시작 시간이 다가왔다. 웨딩홀에는 클래식 선율이 은은하게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하객들이 자리에 앉고 조명이 조금씩 어두워졌다. 하지만 민정만은 여전히 침착했다. 그녀는 마지막 차 한 모금을 마시고 찻잔을 정중히 내려놓았다. 그리고 조용히 손가방을 열어 무언가를 확인했다. 웨딩홀 밖에서는 검은색 차량들이 하나둘씩 도착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직 아무도 그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다. 모든 사람들의 관심은 곧 시작될 화려한 결혼식에만 쏠려 있었다. 민정은 마지막으로 딸 지아가 있을 신부 대기실 쪽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다. 모성애, 죄책감, 그리고 확고한 결심이 동시에 드러났다. 결혼 행진곡이 울려 퍼지기 직전, 민정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움직임은 느렸지만 확신에 차 있었다. 주변 사람들이 놀란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지만 민정은 개의치 않았다. 그녀는 단정한 걸음으로 웨딩홀 뒤쪽을 향해 걸어갔다. 목적지는 신부 대기실이 아니었다. 호텔 정문이었다. 정문 밖에서는 이미 그녀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수사관들이었다. 그들은 민정을 보자 정중히 고개를 숙였다. 부장님, 준비 완료되었습니다. 민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시작하죠. 웨딩홀 안에서는 여전히 아무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고 있었다. 모든 사람들은 곧 시작될 화려한 결혼식만 기대하고 있었다. 하지만 몇 분 후 그들의 삶은 완전히 뒤바뀔 것이었다. 민정은 마지막으로 웨딩홀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지아야, 엄마가 너에게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보여줄게. 그리고 그녀는 결연한 표정으로 행동에 나섰다. 호텔 15층, 신부 전용 프리미엄 스위트룸. 천장부터 바닥까지 이어진 대형 유리창 너머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오후의 황금빛 햇살이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지만
신부 이지아의 마음은 그 빛과는 정반대로 어둠에 쌓여 있었다. 지아는 거울 앞에 앉아 있었다. 그녀가 입고 있는 웨딩드레스는 파리에서 특별 주문 제작한 것으로 수만 개의 스와로브스키 크리스털이 섬세하게 수놓인 작품이었다. 드레스의 가격만 해도 웬만한 아파트 한 채 값과 맞먹었다. 베일은 3미터 길이의 프랑스 최고급 실크로 만들어졌고 머리에 쓴 티아라는 시어머니가 된 한제국 회장 부인이 직접 선물한 다이아몬드 세트였다.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했다. 전문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3시간에 걸쳐 완성한 화장, 최고급 스타일리스트가 연출한 헤어스타일, 모든 것이 흠잡을 데 없었다. 하지만 거울 속 지아의 표정만은 결코 밝지 않았다. 신부님, 표정이 너무 어두우세요. 오늘이 인생 최고의 날인데. 전담 메이크업 아티스트 김미영이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그녀는 15년간 수많은 신부들을 담당해왔지만 지아처럼 우울한 표정의 신부는 처음 봤다. 괜찮아요. 그냥 긴장해서 그래요. 지아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그 미소는 금세 사라져버렸다. 미영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신부의 사정이야 어떻든 자신의 일은 아름답게 화장을 완성하는 것이었다. 그럼 마지막 터치업을 해드릴게요. 미영은 립스틱을 다시 한번 발라주며 속으로 걱정했다. 이렇게 우울한 신부가 과연 행복한 결혼을 할 수 있을까? 신부 대기실 문이 열리며 지아의 대학 동창들이 부케를 들고 들어왔다. 지아야, 정말 공주 같아. 이 드레스 얼마야? 완전 예술 작품 같은데. 신랑이 재벌 2세라며. 완전 신데렐라 스토리네. 친구들은 지아 주변을 둘러싸며 연신 감탄사를 내뱉었다. 하지만 지아의 표정을 자세히 본 친구 하나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근데 지아야, 너 괜찮아? 표정이 별로 좋지 않은데. 응, 괜찮아. 그냥 긴장돼서. 지아는 또다시 같은 대답을 반복했다. 친구들은 결혼 전 긴장이려니 하며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사실 지아의 마음이 이렇게 무거워진 것은 일주일 전 시어머니와의 만남 때문이었다. 한제국 회장의 부인 윤숙희와의 첫 만남은 지아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다. 그날 지아는 어머니 박민정과 함께 신랑 집을 방문했다. 강남구 평창동에 위치한 한제국 회장 저택은 그야말로 궁전 같았다. 3층 규모의 정원까지 딸린 대저택이었다. 현관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압도당했다. 윤숙희는 샤넬 정장에 에르메스 가방, 목에는 진주 목걸이를 한 채 우아한 미소로 그들을 맞이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차가운 시선을 지아는 놓치지 않았다. 안녕하세요. 민정이 정중하게 인사하자 윤숙희는 가볍게 고개만 끄덕였다. 네,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거실에 앉아서 차를 마시며 대화가 시작됐다. 처음에는 평범한 인사말이었다. 지아 씨는 어느 대학 나오셨죠? 서울대 화학과 졸업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직장은? 현재는 중소기업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윤숙희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서울대 출신이라는 점은 만족스러워했지만 중소기업이라는 말에서 실망감이 드러났다. 대화는 점점 날카로워졌다. 아버님은 안 계시나요? 민정이 차분히 대답했다. 네, 일찍 돌아가셨어요. 아, 그래요? 그럼 어머님 혼자서 지아 씨를 키우셨겠네요. 많이 힘드셨을 텐데.
겉으로는 동정의 말 같았지만 속뜻은 달랐다. 당신은 혼자 사는 초라한 과부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집은 어디 살고 계세요? 강서구 작은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윤숙희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다. 아, 강서구요. 그 말투에서 지아는 명확한 계급 의식을 느꼈다. 강남과 강서, 그 지역 차이만으로도 사람을 평가하는 모습이었다. 그런데 지아 씨 어머님은 뭘 하고 계시죠?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식당을. 윤숙희는 찻잔을 들며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다. 그녀의 시선은 민정의 소박한 옷차림을 훑고 지나갔다. 이어진 대화에서 윤숙희의 본심이 더욱 드러났다. 우리 집안은 대대로 명문가예요. 도윤이 아버지도 서울대 법대 나오시고 저도 이화여대 출신이거든요. 도윤이도 연세대 경영학과에 미국 하버드에서 MBA까지 받았고요. 자랑처럼 들리는 말이었지만 실제로는 당신들과는 격이 다르다는 뜻이었다. 집안 배경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결혼은 개인끼리 하는 게 아니라 집안과 집안이 만나는 거잖아요. 지아는 점점 숨이 막혀왔다. 도윤과 만나 결혼을 결심할 때는 사랑이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말을 들으니 자신이 도윤에게 과연 맞는 상대인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 더욱 상처가 된 것은 도윤의 태도였다. 시어머니가 어머니와 자신을 은근히 무시하는 동안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옆에서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었다. 지아가 화장실에 가는 척 자리를 피했을 때 거실에서 들려오는 대화가 더욱 충격적이었다. 도윤아, 정말 괜찮겠니? 집안 차이가 너무 크잖아. 엄마, 괜찮다고. 지아는 좋은 사람이야. 좋은 사람인 건 알겠지만 우리 집안과는 너무 달라. 나중에 문화적 충돌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야. 그런 건 시간이 해결할 거야. 도윤의 대답은 미지근했다. 열정적으로 지아를 옹호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어머니를 완전히 반박하는 것도 아니었다. 그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아와 민정은 말이 없었다. 택시 안에서 둘 다 창밖만 바라보며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다. 엄마, 미안해요. 지아가 먼저 말을 꺼냈다. 뭐가 미안해? 엄마가 무시당하게 해서요. 민정은 딸의 손을 꼭 잡았다. 지아야, 엄마는 괜찮아. 그런 시선은 이미 익숙해. 하지만 내가 상처받는 건 보기 싫구나. 이 결혼, 맞는 건가요?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야. 하지만 엄마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다른 사람의 시선 때문에 내 인생을 포기하지는 말았으면 해. 그 기억이 떠오르자 지아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화장이 번질까봐 급히 눈물을 참았다. 친구들은 여전히 웨딩드레스와 액세서리에 감탄하고 있었다. 지아야, 이 목걸이도 완전 예술이야. 얼마짜리야? 시어머니가 주신 거예요. 지아의 목에 걸린 다이아몬드 목걸이는 정말 아름다웠다. 하지만 그 목걸이를 받을 때 윤숙희가 한 말이 떠올랐다. 이건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거예요. 며느리가 되면 받는 전통이거든요. 잘 간수해야 해요. 그 말에는 당신도 이제 우리 집안 사람이니까 우리 격에 맞게 행동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었다. 어젯밤 도윤과 마지막 통화를 했을 때도 그의 태도는 여전했다. 내일이면 정말 부부가 되는 거네. 응. 근데 지아야, 우리 엄마 말은 너무 신경 쓰지 마. 시간 지나면 달라질 거야. 정말요?
그럼 엄마도 처음에는 경계심이 있을 수밖에 없어. 우리 집안이 좀 보수적이거든. 도윤의 말은 위로가 되지 않았다. 오히려 참고 견뎌라는 뜻으로 들렸다. 도윤 씨도 정말 저랑 결혼하는 거 맞죠? 무슨 소리야?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해? 아니에요. 그냥. 지아는 마음속 불안을 털어놓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다. 결혼 전날 신부가 이런 말을 하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할까봐. 지아는 다시 거울을 바라봤다. 완벽한 신부의 모습이었지만 그 눈빛에는 확신이 없었다. 사랑보다는 안정을 선택한 거야. 도윤은 좋은 사람이고 경제적으로도 여유로워질 거야. 그럼 되는 거 아닌가?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그 안정이 엄마의 희생을 대가로 한다면, 내가 엄마를 부끄러워하게 된다면, 진짜 부럽다. 나도 이런 결혼하고 싶어. 재벌가 며느리라니 완전 드라마 같아. 앞으로 명품 가방도 맘껏 살 수 있겠네. 친구들의 말을 들으며 지아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그들이 부러워하는 것들이 과연 진짜 행복일까? 너는 정말 운이 좋아. 사랑도 하고 돈도 많고 사랑도 하고. 지아는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다. 처음에는 분명 사랑이었다. 도윤은 다정했고 자상했고 자신을 아꼈다. 하지만 시댁을 알게 되면서 그 사랑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신부님, 곧 행진곡이 시작됩니다. 마지막 준비해 주세요. 웨딩 플래너가 들어와서 알려줬다. 지아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친구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나고 마지막에 가장 친한 친구 수진이가 남았다. 지아야, 정말 괜찮아? 표정이 너무 안 좋은데. 언니. 지아는 수진의 손을 꼭 잡았다. 솔직히 말할게. 나 좀 불안해. 왜? 무슨 일 있어? 시댁에서. 엄마를 좀 무시하는 것 같아서. 수진은 지아의 어머니 민정을 잘 알고 있었다. 대학 시절 몇 번 만난 적이 있는데 항상 따뜻하고 지혜로운 분이라고 생각했다. 이모가? 이모 진짜 좋은 분인데. 나도 알아. 하지만 시댁에서는 그렇게 안 보나 봐. 격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수지는 잠깐 고민하더니 말했다. 지아야, 결혼은 내가 하는 거야. 시댁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의미 없어.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이 진행됐잖아. 하객들도 다 왔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내 인생이 더 중요하지. 지아는 창밖을 바라봤다. 아래쪽 웨딩홀에서는 벌써 하객들이 자리를 잡고 있을 것이다. 시댁 측 친척들, 도윤의 사업 관련 인사들, 그리고 구석진 자리에 홀로 앉아 있을 어머니. 엄마는 지금 뭘 생각하고 계실까? 민정의 얼굴이 떠올랐다. 항상 자신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온 어머니. 혼자서 자신을 키우며 온갖 고생을 다한 어머니. 그런 어머니가 오늘 시댁 사람들의 무시하는 시선을 받고 있을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다. 신부님, 정말 시작해야 합니다. 웨딩 플래너가 다시 재촉했다. 지아는 마지막으로 거울을 보며 마음을 다잡으려 했다. 그래, 이미 시작된 일이야. 도윤은 좋은 사람이고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게 나아질 거야. 엄마도 이해하실 거야.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불안이 가시지 않았다. 과연 이 선택이 옳은 것일까? 아니면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 것일까? 지아는 부케를 들고 신부 대기실 문을 향해 걸어갔다.
곧 웨딩홀로 내려가야 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그녀의 인생은 완전히 바뀔 것이었다. 하지만 그 변화가 좋은 방향일지 아니면 후회로 점철될지는 아직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다. 오후 2시 45분. 그랜드 임페리얼 호텔 웨딩홀은 마지막 준비에 한창이었다. 웨딩 플래너들이 바쁘게 움직이며 최종 점검을 했다. 꽃꽂이는 제자리에 있는지, 음향시설은 문제없는지, 촬영팀은 준비가 됐는지 하나하나 확인했다. 하객들도 속속 자리에 앉기 시작했다. 웨딩홀은 총 3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형홀이었는데 거의 만석에 가까웠다. 신랑 측은 주로 재벌가 인사들과 대기업 임원들, 정치인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신부 측은 상대적으로 소수였지만 지하의 대학 동창들과 직장 동료들이 참석했다. 박민정은 여전히 구석진 테이블에 홀로 앉아 있었다. 그녀 앞에 찻잔은 이미 비어 있었지만 웨이터가 다가와 새로운 차를 따라주려 하자 조용히 손을 흔들며 거절했다. 괜찮습니다. 이미 충분히 마셔서요. 웨이터는 정중히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다. 민정은 시계를 확인했다. 결혼식까지 15분.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마음속으로 카운트다운을 시작했다. 웨딩홀 한편에서는 신랑 한도윤이 아버지 한재국 회장과 마지막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둘의 표정은 결혼식을 앞둔 기쁨과는 거리가 멀었다. 아버지, 정말 괜찮을까요? 도윤의 목소리에는 불안이 섞여 있었다. 며칠 전부터 계속된 스트레스로 그의 얼굴은 여윈 상태였다. 걱정하지 마라. 모든 증거는 완벽하게 처리했어. 페이퍼 컴퍼니 관련 자료들도 모두 해외로 빼돌렸고, 한재국 회장의 말은 확신에 차 있었지만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래도 뭔가 불안해요. 왜 이런 타이밍에 결혼을 서두르자고 하셨는지. 도윤아, 지금이 가장 좋은 타이밍이야. 결혼식이라는 개인적인 행사에 숨어서 모든 관심을 분산시킬 수 있거든. 게다가 신부 어머니가 그냥 식당 사장이라니 완벽한 엄폐막 아니냐. 한재국은 박민정을 향해 시선을 던졌다. 여전히 구석에서 조용히 앉아있는 그녀를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바로 그때 호텔 정문 앞에 이상한 움직임이 포착되기 시작했다. 평소보다 많은 경찰 차량들이 주변 도로에 배치되었고 호텔 직원들도 어수선해 보였다. 오후 2시 50분. 검은색 세단 5대가 호텔 정문 앞에 차례로 정차했다. 번호판을 자세히 보면 서울 241부터 서울 245까지 연번으로 이어진 특수 번호판이었다. 이는 검찰 특수수사본부 전용 차량임을 의미했다. 첫 번째 차에서 내린 사람은 김철수 특수수사 1부장이었다. 그는 20년 경력의 베테랑 검사로 주로 대형 경제사범 사건을 담당해왔다. 뒤이어 수사관들이 하나둘씩 차에서 내렸다. 부장님, 정말 이렇게 해도 될까요? 결혼식 한복판에서 젊은 수사관 하나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김 검사, 범죄에는 때와 장소가 따로 없어. 게다가 이미 박민정 부장검사와 모든 걸 조율했어. 그분 지시대로 움직이면 돼. 김철수 부장의 말에 수사관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각자 서류 가방과 증거 자료들을 챙겨 들고 호텔로 향했다. 호텔 로비로 들어선 검찰 수사관들의 모습에 호텔 직원들이 당황했다. 하지만 이미 사전에 모든 것이 조율되어 있었다. 호텔 매니저가 그들을 웨딩홀 근처로 안내했다.
웨딩홀 입구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던 하객 몇 명이 검찰 수사관들의 모습을 목격했다. 저 사람들 뭐지? 검은 정장에 서류 가방. 설마 검찰? 결혼식 날에 왜 검찰이 와? 소곤거리는 목소리들이 점점 커져갔다. 웨딩홀 안으로도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밖에 검찰차가 왔대. 무슨 일이지? 오늘 한도윤 씨 결혼식인데. 혹시 한제국 회장 관련해서? 하객들 사이에서 불안한 기운이 퍼져나갔다. 특히 신랑 측 하객들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이 모든 소동 속에서도 박민정은 여전히 침착했다. 그녀는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메시지 하나를 확인했다. 모든 준비 완료. 부장님 신호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김철수. 민정은 간단히 답장을 보냈다. 3시 정각의 시작. 계획대로 진행하세요. 그녀는 휴대폰을 다시 가방에 넣고 천천히 일어났다. 주변 사람들이 그녀의 움직임을 눈여겨보기 시작했다. 신부 어머니가 뭘 하시는 거지? 어디 가시나? 하지만 민정은 개의치 않았다. 그녀는 차분한 걸음으로 웨딩홀 뒤편으로 향했다. 민정은 웨딩홀 근처 화장실로 들어갔다. 다행히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가방에서 미리 준비해둔 물건들을 꺼냈다. 먼저 검찰 고위 간부 전용 배지를 꺼냈다. 금색 테두리에 태극마크가 새겨진 배지는 그녀의 진짜 신분을 증명하는 물건이었다.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박민정. 경제범죄 전담 특수수사부의 핵심 인물. 이어서 단정히 다림질된 검찰 정복을 꺼냈다. 어두운 남색 재킷에 금색 단추들이 줄지어 달린 공식 유니폼이었다. 민정은 한복 저고리를 벗고 검찰 정복 재킷을 입었다. 거울을 보니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냈다. 봉투 겉면에는 빨간 글씨로 1급 기밀이라고 표시되어 있었다. 이제 시작이야. 민정은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민정이 화장실에서 나와 웨딩홀로 돌아올 때 사람들의 반응은 극명하게 달랐다. 구석에 앉아서 그녀의 변화를 목격한 몇 명이 놀란 눈빛을 보냈다. 저분 뭔가 달라지셨는데? 옷을 갈아입으셨나? 저게 검찰 제복 아닌가? 설마 저분이? 하지만 대부분의 하객들은 곧 시작될 결혼식에만 신경 쓰고 있어서 민정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다. 민정은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앉았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자세와 표정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더 이상 위축된 신부 어머니가 아니라 20년 경력의 베테랑 검사의 위엄이 느껴졌다. 한제국 회장은 웨딩홀 안의 술렁거림을 감지했다. 측근 하나가 다가와 귓속말했다. 회장님, 밖에 검찰차가 와 있다고 합니다. 한제국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뭐라고? 확인했어? 네, 특수수사본부 차량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젠장. 한제국은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직 결혼식이 시작되지 않았으니 빠져나갈 수 있다고 생각했다. 도윤아, 우리 일단 자리를 피하자. 네. 왜요? 지금 설명할 시간 없어. 일단 따라와. 하지만 이미 늦었다. 웨딩홀 입구에 검찰 수사관들이 배치되어 있었고 나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 오후 3시 정각. 웨딩홀의 조명이 어두워지고 스포트라이트가 버진로드를 비췄다. 파엘벨의 캐논이 웅장하게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하객들의 시선이 모두 웨딩홀 뒤편으로 집중됐다. 곧 아름다운 신부가 나타날 것이었다. 박민정은 시계를 한 번 더 확인했다. 3시 정각. 그녀가 김철수 부장에게 약속한 시간이었다. 웨딩홀 뒤편에서 신부 지아가 모습을 드러냈다. 순백의 드레스는 정말 아름다웠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여전히 불안이 섞여 있었다. 아버지가 없어 혼자 걸어야 하는 버질로드는 그녀에게는 외로운 길이었다. 하객들이 일제히 일어나 박수를 보냈다. 와, 너무 예뻐. 감탄사가 여기저기서 들렸다. 신랑 도윤은 제단 앞에서 지아를 기다리고 있었다. 겉으로는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의 손끝은 땀으로 젖어 있었다. 아버지로부터 들은 검찰 수사관들의 존재가 계속 마음에 걸렸다. 설마 정말로 오늘? 아니야, 아버지가 모든 걸 처리했다고 했잖아. 하지만 불안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그는 계속해서 웨딩홀 입구 쪽을 힐끗거렸다. 지아가 점점 가까워오고 있었다. 3미터 길이의 베일이 바닥을 쓸며 우아하게 따라왔다. 하지만 지아의 얼굴에도 긴장이 역력했다. 지아가 버질로드를 걸어오는 동안 민정은 마지막으로 서류들을 점검했다. 가방 안에는 지난 6개월간 수집한 모든 증거 자료들이 들어있었다. 한제국 회장과 한도윤의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비자금 조성 증거, 정치인들에 대한 로비 자금 제공 내역, 각종 허위 계약서와 위조 문서들, 해외 계좌 송금 내역 추적 결과,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이 정도면 한제국 회장과 도윤을 구속시키기에 충분했다. 아무것도 모르는 하객들은 여전히 아름다운 결혼식에 감동하고 있었다. 특히 신부 측 하객들은 지아의 모습에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정말 예쁘다. 지아가 저렇게 컸구나. 하지만 신랑 측 일부 하객들은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었다. 검찰 수사관들이 온 이유를 궁금해하면서도 결혼식을 중단시킬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 시댁 측 친척들은 여전히 민정을 무시하는 시선으로 바라봤다. 그녀가 검찰 제복을 입은 것을 눈치챈 사람들도 있었지만 설마 진짜 검사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저분 뭔가 달라 보이는데 그냥 좀 더 격식을 차려 입으신 거 아닐까? 신부 어머니가 검찰 제복을 입을 리가 있나? 지아가 재단에 거의 도착했다. 도윤이 한 발짝 앞으로 나서서 그녀의 손을 잡으려 했다. 웨딩홀은 감동적인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다. 하지만 박민정만은 이 모든 감동적인 장면을 차갑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이제 그 어떤 망설임도 없었다. 20년간 쌓아온 정의감과 검사로서의 사명감, 그리고 딸에 대한 사랑이 하나로 뭉쳐져 있었다. 웨딩홀 밖에서는 언론사 기자들도 도착하기 시작했다. 검찰의 움직임을 포착한 언론들이 취재진을 급파한 것이었다. 결혼 행진곡이 절정에 달하고 있었다. 지아와 도윤이 드디어 재단에서 마주섰다. 주례를 맡은 목사가 성경을 펼치며 결혼식을 시작하려 했다. 바로 그 순간 박민정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웨딩홀의 공기가 순간 긴장으로 가득 찼다.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의 고요함이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시작될 시간이었다. 파엘벨의 캐논이 웅장하게 울려 퍼지며 절정에 달했다. 웨딩홀의 모든 조명이 버질로드에 집중되었고 신부 이지아가 3미터 길이의 베일을 끌며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다. 순백의 드레스는 조명을 받아 더욱 찬란하게 빛났고
수만 개의 스와로브스키 크리스털이 반짝이며 환상적인 장관을 연출했다. 하객들은 모두 일어나 박수를 보내며 감탄했다. 플래시가 터지고 영상 촬영팀이 바쁘게 움직였다. 이 순간만큼은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다. 와, 정말 아름다워. 공주 같아. 도윤이 정말 복받았네. 감탄사가 웨딩홀 곳곳에서 터져나왔다. 하지만 지아의 표정에는 여전히 불안이 섞여 있었다. 아버지가 없어 혼자 걸어야 하는 이 길이 그녀에게는 외롭고 무거웠다. 제단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신랑 한도윤은 완벽한 미소를 지으며 지아를 맞이했다. 맞춤 제작한 이탈리아 정장, 완벽하게 손질된 머리, 그리고 자신만만한 표정까지. 겉으로는 행복한 신랑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고 심장은 불안으로 빠르게 뛰고 있었다. 아버지로부터 들은 검찰 수사관들의 존재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괜찮아. 아버지가 모든 걸 처리했다고 했잖아. 설마 정말로 오늘. 도윤은 억지로 미소를 유지하며 지아에게 손을 내밀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확신이 없었다. 웨딩홀 한편에 앉아있던 한재국 회장은 계속해서 휴대폰을 확인했다. 변호사, 로비스트, 정치인들에게 연락을 취하려 했지만 모든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다. 이상해. 평소 같으면 바로 받는데. 한재국은 점점 불안해졌다. 옆에 앉은 부인 윤숙희도 남편의 이상한 행동을 눈치챘다. 여보, 왜 그래요? 계속 전화만 하고. 아니야. 그냥 회사 일 때문에. 하지만 윤숙희는 남편의 말을 믿지 않았다. 결혼식 날에 그렇게 초조해야 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 모든 혼란 속에서 박민정만은 완전히 침착했다. 그녀는 검찰 정복을 단정하게 입고 자리에 앉아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가방 안의 증거 서류들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점검했다. 지아가 점점 재단에 가까워질수록 민정의 마음도 복잡해졌다. 딸의 행복한 결혼을 망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다. 하지만 거짓 위에 세워진 결혼이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 수는 없다는 확신이 있었다. 지아야, 미안해. 하지만 이게 너를 위한 길이야. 민정은 시계를 확인했다. 3시 7분. 계획된 시간이 되었다. 드디어 지아가 재단에 도착했다. 도윤이 그녀의 손을 잡으며 함께 재단 위로 올라섰다. 주례를 맡은 김 목사가 성경을 펼치며 결혼식을 시작하려 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름다운 자리에 김 목사의 목소리가 웨딩홀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하객들은 모두 조용해졌다. 드디어 결혼 예식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웨딩홀 뒤편에서 움직임이 감지되었다. 박민정의 등장. 박민정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움직임은 조용했지만 단호했다. 검찰 정복을 입은 그녀의 모습을 본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박민정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움직임은 조용했지만 단호했다. 검찰 정복을 입은 그녀의 모습을 본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저분이 신부 어머니 맞아. 검찰 제복을 입고 계시는데. 민정은 개의치 않고 단상 앞으로 걸어갔다. 그녀의 걸음은 흔들림이 없었다. 20년간 법정에서 단련된 당당함이 온몸에서 배어나왔다. 웨딩홀의 분위기가 급속히 변하기 시작했다.
결혼식의 감동적인 분위기 대신 긴장감이 감돌았다. 민정은 재단 앞 마이크 스탠드로 다가갔다. 김 목사가 당황하며 그녀를 바라봤다. 민정은 마이크를 입에 가까이 대고 차분하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안녕하십니까? 그녀의 목소리가 웨딩홀 전체에 울려 퍼졌다. 모든 잡담이 멈췄다. 저는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박민정입니다. 순간 웨딩홀이 얼어붙었다. 하객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뭐라고? 부장검사? 신부 어머니가? 충격의 파장이 웨딩홀 전체로 퍼져나갔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 시골 출신 과부 호텔 청소. 아주머니 취급하던 그 여인이 서울중앙지검의 부장검사라는 사실에 모든 사람들이 경악했다. 잠깐 무슨 일이신지. 하지만 민정은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목사님, 잠시만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중요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김 목사는 어리둥절했지만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민정의 위험 있는 모습에 압도당한 것이었다. 민정이 마이크를 집어들자 웨딩홀이 완전히 조용해졌다. 300명의 하객들이 모두 그녀를 바라봤다. 신랑 신부도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한재국 회장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설마 그 여자가. 며칠 전 변호사로부터 들은 얘기가 떠올랐다. 회장님, 요즘 박민정이라는 검사가 저희 쪽을 계속 들여다보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는 것 같지만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때는 그냥 흔한 경고 정도로 생각했다. 설마 그 박민정이 자신의 예비 사돈이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재단 위의 지하는 완전히 얼어붙었다. 어머니가 부장검사라는 사실도 충격이었지만 더 큰 충격은 어머니가 이 자리에서 무언가 중대한 발표를 하려 한다는 것이었다. 엄마가 검사였다고. 지아는 지금까지 어머니가 단순한 식당 사장인 줄로만 알고 있었다. 가끔 밤늦게 들어오는 것도 식당 일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법학 공부를 했다는 것도 알고 있었지만 설마 현직 부장검사일 줄은 몰랐다. 도윤의 절망. 도윤은 더욱 큰 충격에 빠졌다. 예비 장모가 검사라는 것도 놀라웠지만 그녀가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정체를 밝혔다는 것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날 것임을 의미했다. 아니야. 설마. 도윤의 머릿속에서 최악의 시나리오들이 스쳐 지나갔다. 혹시 아버지의 비리건을 알고 있는 것은 아닐까? 웨딩홀은 완전히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민정은 하객들의 술렁임을 잠시 지켜본 후 다시 입을 열었다.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비자금 조성 및 정치 로비 사건. 한재국 회장은 완전히 무너졌다. 그는 의자에 주저앉으며 중얼거렸다. 끝났다. 모든 게 끝났어. 옆에 앉은 윤숙희가 남편을 흔들었다. 여보, 정신 차려요. 하지만 한재국은 이미 현실 감각을 잃은 상태였다. 민정의 말이 떨어지자 웨딩홀이 완전히 얼어붙었다. 그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그녀가 서류 봉투를 흔들어 보이자 하객들이 일제히 숨을 들이켰다. 오늘 이 자리에서 몇 가지 진실을 밝히려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침착했지만 그 안에 담긴 결의가 웨딩홀 전체를 압도했다. 민정은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내 들어 보였다.
빨간 글씨로 1급 기밀이라고 표시된 봉투였다. 신랑 한도윤 씨와 그 아버지 한재국 회장이 연루된. 민정이 말을 이어가자 웨딩홀이 더욱 조용해졌다. 침 넘어가는 소리까지 들릴 정도였다. 진짜 부장검사래.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무시한 게. 어머, 우리 완전 망신 살 뻔했네. 특히 시댁 측 친척들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몇 시간 전까지 그녀를 호텔 청소 아주머니 취급하며 무시했던 자신들의 행동이 떠올랐다. 바로 그 순간 웨딩홀 문이 열리며 검은 정장을 입은 수사관들이 들어섰다. 김철수 부장을 필두로 한 특수수사본부 팀이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수사본부입니다. 김철수 부장의 목소리가 웨딩홀에 울려 퍼졌다. 하객들이 충격에 휩싸여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정말이네. 진짜 검찰이 왔어. 이게 무슨 일이야? 수사관들과 함께 언론사 기자들도 들어왔다. 각종 방송사와 신문사 기자들이 카메라와 녹음기를 들고 웨딩홀로 몰려들었다. KBC 뉴스입니다. MBB 기자입니다. 조선일보에서 나왔습니다.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다. 웨딩홀은 순식간에 기자회견장으로 변했다. 하객들은 완전히 혼란에 빠졌다. 결혼식에 왔다가 엄청난 사건의 현장을 목격하게 된 것이었다. 우리 어떻게 해야 하지? 집에 가야 하나? 이거 뉴스에 나오는 거 아니야? 특히 재벌가 인사들과 정치인들은 자신들도 연루될까봐 불안해했다. 민정은 서류 봉투를 열고 차례로 증거들을 꺼내기 시작했다. 도윤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이건 음모야.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지만 민정은 냉정하게 대답했다. 한도윤 씨, 당신도 이 페이퍼 컴퍼니의 실질적인 운영진이었습니다. 여기 당신 명의의 해외 계좌 개설 서류가 있습니다. 그녀가 또 다른 서류를 꺼내 보이자 도윤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다. 첫 번째, 한재국 회장이 설립한 K맨제도 페이퍼 컴퍼니. 골던 브리지 인베스트먼트를 통한 200억 원 규모의 비자금 조성 증거입니다. 그녀가 은행 거래 내역서를 들어보이자 기자들의 플래시가 더욱 격렬하게 터졌다. 두 번째, 이 비자금을 이용한 정치인 및 공무원에 대한 로비 자금 제공 내역입니다. 이번에는 송금 확인서와 함께 녹취록까지 공개했다. 도윤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이건 음모야.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지만 민정은 냉정하게 대답했다. 한도윤 씨, 당신도 이 페이퍼 컴퍼니의 실질적인 운영진이었습니다. 여기 당신 명의의 해외 계좌 개설 서류가 있습니다. 그녀가 또 다른 서류를 꺼내 보이자 도윤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본 지아의 마음에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충격과 당황뿐이었지만 점점 어머니의 진심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엄마가 나를 위해서 이런 일을. 지아는 떨리는 손으로 웨딩드레스를 만지작거렸다. 이 아름다운 드레스, 화려한 결혼식, 모든 것이 거짓 위에 세워진 것이었다. 웨딩홀은 이제 완전히 다른 공간이 되었다. 몇 분 전만 해도 축복과 감동으로 가득했던 이곳이 이제는 긴장과 충격으로 가득한 현장이 되었다. 크리스털 샹들리에는 여전히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그 빛마저도 이제는 차갑게 느껴졌다. 하얀 장미꽃들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그 순결함이 무색해 보였다. 민정은 마지막 증거를 준비하고 있었다.
가장 결정적인 증거, 모든 것을 끝낼 수 있는 증거였다. 그녀의 손에 들린 USB 메모리에는 한제국 회장과 도윤이 직접 나누는 대화 녹음이 들어 있었다. 웨딩홀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어 있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민정의 폭로가 끝나자 웨딩홀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다. 수백 명의 하객들이 숨을 죽인 채 다음에 일어날 일을 기다리고 있었다. 카메라 플래시만이 간헐적으로 터지며 이 역사적인 순간을 기록하고 있었다. 신랑 한도윤은 제단 위에서 완전히 얼어붙어 있었다.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손은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떨리고 있었다. 몇 초간의 정적 후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이건 음모야. 도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필사적이었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웨딩홀 전체를 향해 소리쳤다. 난 아무것도 모른다. 이 모든 게 조작이야. 하지만 그의 외침은 이미 공개된 증거들 앞에서 설득력이 없었다. 하객들은 그의 말을 믿지 않는 눈빛으로 바라볼 뿐이었다. 박민정은 차분하게 가방에서 마지막 증거를 꺼냈다. 작은 USB 메모리였다. 한도윤 씨, 당신이 모른다고 하시는군요. 그럼 이 녹음 파일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민정이 USB를 들어 보이자 도윤의 얼굴에서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졌다. 그는 그 USB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민정은 미리 준비된 노트북에 USB를 꽂았다. 웨딩홀의 음향시설과 연결되자 곧 선명한 음성이 흘러나왔다. 도윤아, 이번 로비 건은 내가 직접 처리해야 해. 내 이름이 나오면 안 되거든. 한제국 회장의 목소리였다. 하객들이 일제히 그를 바라봤다. 내 아버지. 스위스 계좌로 송금하면 되죠? 이번에는 도윤의 목소리였다. 그는 자신의 목소리를 듣고 완전히 절망했다. 녹음이 계속 재생되는 동안 김철수 부장이 수사관들과 함께 한제국 회장에게 다가갔다. 한제국 당신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이건 정치적 음모다. 나를 무너뜨리려는 세력들의 계략이야. 한제국 회장은 끝까지 소리쳤지만 이미 소용없었다. 수사관들이 그의 양팔을 붙잡자 그는 더 이상 저항할 수 없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으며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미란다 원칙이 낭독되는 동안 웨딩홀의 하객들은 충격에 빠져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한제국 회장의 부인 윤숙희는 남편이 체포되는 모습을 보며 절규했다. 안 돼. 안 돼요. 오늘은 우리 아들 결혼식인데. 그녀는 수사관들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다른 하객들이 말렸다. 윤숙희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앉으며 흐느꼈다. 이게 다 무슨 일이야? 도윤이는 어떻게 되는 거야? 불과 몇 시간 전까지 우아하고 품위 있는 재벌가 부인이었던 그녀는 이제 남편을 잃은 절망적인 여인이 되어 있었다. 이어서 수사관들이 도윤에게도 다가갔다. 한도윤, 당신도 동일한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안 돼. 나는 무죄야. 나는 아버지 지시만 따랐을 뿐이야. 도윤은 재단에서 뛰어내리려 했지만 수사관들에게 제압당했다.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지아 옆에서 수갑이 채워지는 모습은 너무나 극적이었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본 지아는 천천히 재단 한가운데로 걸어나갔다.
그녀의 웨딩드레스는 여전히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지만 그녀의 표정은 이미 확고한 결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지아는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집어들었다. 웨딩홀이 다시 조용해졌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됐다. 여러분, 지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 떨림 속에서도 단단한 의지가 느껴졌다. 저는 이 결혼을 원하지 않습니다. 순간 웨딩홀에 다시 충격의 물결이 일었다.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뭐라고? 신부가 결혼을 거부한다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지아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다. 거짓과 탐욕 위에 세워진 혼인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힘을 얻었다. 저는 지금까지 안정을 위해 사랑을 포기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정이 불에 위에 세워진 것이라면, 제 어머니의 희생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면 저는 그런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지아는 웨딩홀을 둘러보며 말했다. 제 어머니는 20년간 저 하나만을 위해 살아오셨습니다. 혼자서 저를 키우시며 온갖 고생을 하셨죠. 그런 어머니가 오늘 이 자리에서 정의를 위해 용기를 보이셨습니다. 지아는 마이크를 내려놓고 제단에서 내려와 어머니가 있는 곳으로 걸어갔다. 베일을 끌며 걸어가는 모습은 마치 새로운 인생을 향해 걸어가는 것처럼 보였다. 민정은 딸이 다가오는 모습을 보며 눈물을 참지 못했다. 20년간 딸을 위해 참아왔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엄마. 지아가 어머니 앞에 서서 속삭였다. 이제야 알았어요. 엄마가 얼마나 강한 분인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지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화장이 번져도 상관없었다. 저도 엄마처럼 살고 싶어요. 진실을 외면하지 않고 정의롭게 살고 싶어요. 민정은 딸을 품에 안았다. 검찰 정복과 웨딩드레스가 대조적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다. 지아야. 민정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다. 진짜 강함은 진실을 외면하지 않는 데서 나오는 거야. 내가 오늘 보여준 용기, 그게 진짜 강함이야. 엄마 미안해요. 그동안 엄마를 이해하지 못해서. 아니야, 지아야. 엄마가 미안해. 내 결혼식을 이렇게 만들어서. 아니에요, 엄마. 이게 맞는 일이었어요. 모녀가 포옹하는 모습을 본 웨딩홀 분위기가 급변했다. 처음에는 충격과 당황이었지만 이제는 감동과 경외심으로 바뀌었다. 박수가 터지기 시작했다. 먼저 한두 명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곧 웨딩홀 전체가 박수와 탄성으로 가득 찼다. 와, 정말 대단해. 저런 어머니, 저런 딸이 있다니. 사람들은 더 이상 민정을 무시하지 않았다. 정의를 실현한 검사이자 위대한 어머니로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한편 시댁 측 친척들은 완전히 위축되어 있었다. 몇 시간 전까지 민정을 호텔 청소 아주머니 취급하며 무시했던 자신들이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우리가 부장검사님을 어떻게 이런 실수를. 완전히 망신 살 뻔했네. 그들은 하나둘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다. 더 이상 이 자리에 있을 면목이 없었다. 기자들은 이 전대미문의 사건을 놓치지 않고 취재했다. 부장검사가 딸의 결혼식에서 신랑가를 체포하는 사상 초유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정의를 위해 딸의 행복까지 포기한 어머니의 용기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뉴스가 보도되기 시작했다. SNS에서도 이 사건이 화제가 되며
순식간에 전 국민의 관심을 끌었다. 신부 측 하객들은 지아와 민정을 응원했다. 지아야, 잘했어. 이모님 정말 멋있어요. 이런 어머니 밑에서 자란 지아가 부럽다. 반면 일부 기업인들과 정치인들은 불안해했다. 혹시 자신들도 수사망에 걸릴까봐 조용히 자리를 떠났다. 수사관들이 한제국 회장과 도윤을 연행한 후 웨딩홀은 서서히 정리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여운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민정은 마지막으로 하객들에게 인사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제 딸을 아껴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 다시 한번 박수가 터졌다. 사건이 일어난 지 3일 후, 이 사건은 모든 언론의 톱뉴스로 다뤄졌다. 한제국 회장, 200억 원 규모 비자금 조성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딸의 결혼식에서 신랑 아버지 체포한 부장검사, 정의로운 어머니 화제. 전대미문의 결혼식 파탄, 하지만 박수받는 이유는? 여론은 민정을 지지하는 쪽으로 기울었다. 개인적인 감정보다 정의를 택한 그녀의 용기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다. 사건이 일어난 지 일주일 후, 모녀는 집 근처 작은 카페에서 다시 마주 앉았다. 화려했던 웨딩홀과는 전혀 다른 소박한 공간이었지만 두 사람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흘렀다. 지아는 한결 편안한 얼굴로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다. 엄마, 좋은 소식이 있어요. 뭔데? 새로운 연구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정식으로 채용하겠다고 하네요. 민정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정말 축하한다, 지아야. 엄마 덕분이에요. 이번 일로 저도 많은 것을 깨달았거든요. 저도 제 길을 다시 시작하려고 해요. 지아는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계속 말했다. 앞으로는 연구자로서 정직하게 살고 싶어요. 엄마처럼 당당하게 살고 싶고요. 민정도 딸의 말에 깊이 공감했다. 지아야, 엄마도 이번 일을 통해 많은 걸 배웠어. 어떤 걸요? 진짜 사랑은 그 사람을 위해 때로는 어려운 선택을 하는 거라는 걸. 내가 당장은 힘들어해도 결국 옳은 길로 이끄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걸 말이야. 민정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처음에는 내 결혼식을 망친 것 같아서 많이 미안했어. 하지만 지금 보니 이게 너를 정말 행복하게 만드는 길이었던 것 같구나. 지아도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엄마. 저도 그동안 안정만 추구하려 했는데 그게 얼마나 허망한 일인지 깨달았어요. 그녀는 잠깐 멈췄다가 계속 말했다. 도윤 씨와 결혼했다면 분명 경제적으로는 편해졌겠죠. 하지만 그 편함이 부정직함 위에 세워진 것이라면 저는 그런 삶을 살 수 없었을 거예요. 잘 생각했어, 지아야. 그런데 엄마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아가 물었다. 엄마는 계속 검사 일을 할 거야. 아직 해야 할 일이 많거든. 민정의 눈빛이 다시 한번 빛났다. 이번 한제국 사건도 빙산의 일각일 뿐이야. 비슷한 사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힘들지 않으세요? 물론 힘들지. 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잖아. 그리고 이번에 내가 보여준 용기 덕분에 엄마도 더 큰 힘을 얻었어. 지아야, 너는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어? 우선 새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려고 해요. 그리고 지아가 잠깐 망설이더니 말했다. 언젠가는 엄마처럼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어요. 연구를 통해서든 다른 방법으로든. 좋은 생각이야. 하지만 너무 서두르지는 마.
천천히 내 길을 찾아가면 돼. 창밖으로 따뜻한 가을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다. 카페 안의 작은 테이블에 앉은 모녀에게 그 햇살이 포근하게 내려앉았다. 민정은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잘됐다, 지아야. 이제 우리 진짜 새로운 삶을 시작하자. 네, 엄마.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네요. 두 사람의 눈빛에는 확신과 희망이 가득했다. 어려운 선택이었지만 그것이 옳은 선택이었다는 확신이 있었다. 에필로그 -6개월 후. 6개월이 지난 후 한제국 회장과 도윤은 모두 유죄 판결을 받고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을 계기로 다른 대기업들의 비리 수사도 확대되었다. 민정은 이 공로를 인정받아 대검찰청으로 승진했다. 지아는 새로운 연구소에서 인정받는 연구원으로 성장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모녀의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끈끈해졌다는 점이었다.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경이 깊어졌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다. 그날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시간이 증명해 주었다. 진실과 정의를 선택한 그들의 앞에는 더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다. 카페 창가에 앉아있던 모녀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었다. 지금까지 설레이는 밤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댓글은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